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마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돈이겠죠. 얼마를 벌었느니, 얼마를 써야 하느니, 또 얼마를 줘야 하느니, 매일같이 이놈의 돈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파트 공간에서도 아침에 다투는 소리가 들리면 귀 기울여 보면 돈 이야기입니다. 돈 많이 벌으라 해서 어떤 가수는 대박 나세요 인사하기도 하고, 누구는 잘 살 거야 노래도 부르고, 쨍하고 해뜰날 부르던 가수는 10대 가수 대상을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 듣고 대박 나셨습니까? 잘 살고 계시고요. 어쩌면 그분들이 돈 더 많이 번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절망의 시대에 공장 몇 개 더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신이고 꿈이 아닐까요? 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꿈은 어떤 꿈일지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대박이 난 로또 집 앞을 지나면서 한 장 사볼까 하는 생각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의 꿈일까요? 호주머니 속에 구겨진 로또 한 장을 만지작거릴 때 우리들 꿈이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인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 작은 호주머니 속에 숨어있는 로또에 구겨진 작은 꿈과 희망의 바다.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앞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과 함께 이 문재인 대세론 흔들릴까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세론 안팎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문재인 캠프 내부에서는 현 국면 대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질문 내용이 있으면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캠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 전화통화 몇 번 하신 적 있죠, 그죠? 네, 구면이네요. 예. 벌써 이제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는데. 예. 어떻습니까? 요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긴장도 하시고 걱정도 되시겠습니다. 그죠? 이 대세론 때문에. 선거는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밖에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세론이라고 할 때가 어찌 보면은 또 가장 위기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긴장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 긴장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밖에서 나오는 소리로는 벌써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대권을 잡은 듯이 말씀과 행동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도 루머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선거를 하다 보면은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이제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이 그렇죠. 다양하게 있기 마련이니까요. 네네. 그런 일부의 행태나 이런 걸 가지고 지적할 수는 있는데 네. 캠프는 여전히 선거도 선거지만 지금은 탄핵도 아직 결론이 안 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바짝 긴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캠프에서는 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충청도 방문하셨죠? 문재인 전 대표께서. 대전 충남 가셨습니다. 어떤 민심을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계속 충청뿐만 아니라 이제 호남, 영남 쭉 전국을 계속 돌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지역에 가보면은 지역은 수도권보다도 사실은 민생 경제가 더 어렵기도 하고요. 예. 아무리 지금 또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나 이런 데 대한 요구도 높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빨리 좀 이 위기를 수습해달라. 네, 수습해달라. 그걸 정권 교체를 통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요구나 열망들이 지역을 다녀보면은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빨리 이 국정 불안 사태를 안정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죠? 맞습니다. 그것을 정권 교체로 이어져서 또 다른 하나의 정권이 나와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라를 좀 새롭게 바꿔달라. 그게 또 이제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네.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신 임명진 위원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권 교체가 중요합니까? 통치 능력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만 연정 또는 협치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당면에서는 탄핵과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래야 지금 촛불 민심으로 드러나는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받아 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개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 같고요. 정권 네. 교체는. 네.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네. 거기는 통치 능력도 중요하지만 국정 네. 운영 능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의석 구조가 아무래도 지금은 다당 구도로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그 당의 힘만으로는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게 네. 국회 협력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협치나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하고요. 네. 그렇게 해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연정 문제를 가지고 안희정 지사하고 조금은 좀 긴장 관계가 있었다 그럴까요? 의미의 해석 간에 좀 격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이제 대연정을 얘기를 하셨을 때 네. 첫날은 그 대연정 내용 속에 지금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지금의 현재 국정 혼란에 책임이 있는 정당들 아닙니까? 네. 그런 정당들의 반성과 성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네네. 이제 다만 다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정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대연정 의사를 밝히셔서 거기에 네.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은 현 국정 혼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정당인데 네.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된다. 네. 바로 연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네. 걸 지적을 하셨던 건데요. 바로 그 다음날 안 지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네. 지금 개혁을 위해서는 연정도 중요하지만 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성과 성찰이 우선이다라는 취지로 페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이후는 네. 뭐 안 지사나 문재인 대표의 연정에 대한 생각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안 지사의 지금 뭐라 그럴까요?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네. 나타나고 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안희정 이 3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봐야 됩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는 두 분이 평생을 함께했던 네. 관계시니까 네.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안 지사도 또 대통령님께서 안 지사가 자기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세 분 사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런 관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차 관문, 당내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죠. 네. 완전 국민 경선이라는 것까지 이제 채택을 하셨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승세가 무서운 안 지사에게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지사께서 지금 아주 지지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이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네. 대표도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네. 오늘 대전 충남에 가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당의 후보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건 전적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 전체의 지지도도 올라가고 외연도 확장이 되고요. 예. 그리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앞으로 더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안 지사 바람이 위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네. 당에 있는 후보들은 안 지사의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쩌면 함께 예. 동반해서 우리 당의 지지도를 올려나가는 예.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 정권 교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상당히 좀 적대적인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연정이나 협치 말씀을 하시려면 예. 그들의 성찰과 반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도 받아들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가져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선거라고 하는 게 정권을 운영하고 네. 그 운영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처럼 탄핵 사태까지 만든 그런 정부 여당이라면 네. 새누리당, 바른정당을 떠나서 네. 국민들에게 자숙하고 성찰하고 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나서서
특히 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도 나가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탄핵 사태를 국민의 민심을 역류하려는 모습도 보이시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반성과 성찰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예. 그 상태에서 연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섣부른 것 같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 걱정이라는 표현도 너무 좀 강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라 그럴까, 문재인 대표의 확장성. 네네. 이 문제거든요. 인재 영입이나 연일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예. 정책들이나 또 섀도우 캐비넷이나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의 가슴에 이렇게 깊게 와닿는 부분은 결정적인 것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면요. 네. 문재인 대표의 확장성을 비판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곰곰이 뜯어보면 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거꾸로 총선 시기에 네.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를 국민들로부터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외연을 확장했던 건 각 여러 인재들을 영입하고 그 인재들이 새롭게 네.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총선 승리를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도 대선 주자로서도 지금 30%대까지 20% 박스권 비판할 때가 엊그제였는데 네. 지금 30%까지 또 지지도가 상승을 했고요. 네. 이것 자체가 확장성 아닌가요? 오히려 말로서 비판을 하는데 확장이라는 건 말이 아니라 성과나 지표로 확장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동안 꾸준히 정책 비전 발표하시고 인재 영입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게 조금씩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KBS에 출연하시기로 하셨다가 그죠? 대선 관련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대선 주자 릴레이 자담회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황교익 씨 문제를 가지고 음식평론가 예. 참여 안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럼 좀 되짚어서 놓고 보면 오히려 참여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TV의 대선주자 정치인이 그런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대단히 유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나가면 나갈수록 도움이 되는 일인데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건 불이익을 감수한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자면 그만큼 황교익 씨 막칼럼니스트와 관련해서 KBS 아침마당이 단지 지금 선거 시기도 아닌 선거 국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선거운동 시기도 아닌데 특정 정치인을 좋아한다는 걸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게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릅니까? 이건 원칙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 대표는 본인이 2012년 대선 때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6,000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고통을 겪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다고 하면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제 출연을 거부했던 그런 겁니다. 오히려 그건 우리로서는 어쩌면 더 캠프 입장에서 보자면 손해였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역설적으로 한번 여쭤볼게. 소위 말해서 온라인 댓글 부대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댓글에 놓고 보면 이번에 개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비문 세력들에 대한 댓글 공격, 테러에 가까운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도 문 대표가 이건 내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은 할 수 없지만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 생각에는 간접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앵커님께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SNS에서 그렇게 댓글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무슨 어떤 조직을 갖고 있어서 그 조직에 이 지시를 하고 이런 관계라면은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제하고 조심시키고 해서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네티즌들이나 SNS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움직입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놓고 봐도요. 문 대표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글을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 댓글이 엄청나게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 대표가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헌 논란 이전에 탄핵 국면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이쪽에 반대하고 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참여 민주주의 시대,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
다만 그 과정에서 문 대표가 지적했듯이 욕설이나 네. 그다음에 인신 비방에 가까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후원금을 네. 8원씩 후원금을 낸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은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건 자제해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오히려 그건 나를 도와주는 길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강하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문 대표도 그런 그 외에 다른 그분들을 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못하게 말릴 수도 아니, 당연하죠. 예. 그 문 대표께서도 18원 후원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장에? 오히려 댓글이나 그런 비판은 문 대표만큼 받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양적으로만 따지자면 예. 지금도 온라인 들어가 보십시오. 문 대표에 대한 비판 댓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까? 절반은 문 대표에 대한 비판이고 나머지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 오늘 국민의당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네, 예. 그리고 문재인 대세로는 허상이다라고 일성을 내셨고, 네. 문재인 집권은 박근혜 패권 세력의 또 다른 형태의 패권 세력의 집권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는 우리 야권의 예.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은 대선 경쟁 국면이고 네. 그리고 지지도가 워낙 낮은 상태고 하다 보니까 1위 주자에 대해서 1위 대선 주자에 대해서 네. 비판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문 대표가 오늘 이제 대전 충남 가셔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야권 세력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아주 큰 강이라고 하면은 네. 작은 강들이 네. 하나로 모여야 되고요. 네. 그래야 그 정권 교체라는 큰 강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바다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당이나 손학규 대표의 움직임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분이시죠. 김종인 전 대표 말씀입니다. 네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문 대표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 그거는 같은데. 이제 그 이전의 평가고요. 네. 지난번에 재벌개혁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책 발표 내용 속에는 김종인 대표께서 제출한 상법 개정안, 경제민주화와 예. 관련된 예. 제도 개선안이 거의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김종인 대표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다만 네. 이제 그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에 대한 비판은 최근에는 안 하시고요. 다만 네. 이제는 그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데 경제민주화를 중심에 놓고 할 수 있는 그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네. 김종인 대표는 우리 당의 총선 승리의 1등 공신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네. 정권 교체도 함께 이루어내고 네. 그다음에 국정 운영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함께 책임져야 되는 분입니다. 저는 네. 그런 점에서 함께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16 총선에 앞서서 문재인 대표께서 김종인 대표에게 여러 가지 이 비상대권을 주셨을 때 예. 가지셨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문 대표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대변인이시니까. 다만 예. 김종인 대표께서 우리 당에 예. 대단히 소중한 분이고요. 예.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함께 책임지고 나가셔야 될 네. 그런 우리 당의 중요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데 대해서는 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0533번님 질문입니다.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네네.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노무현 정부 때 뿌린 씨앗 아닙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참여정부 때 그런 민주주의의 문제는 네. 솔직히 대통령 욕을 해도 될 정도로 활짝 꽃이 피었던 거잖아요. 네.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블랙리스트 문제는 정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3496번님 질문입니다. 북한의 허락을 받았네 안 받았네라는 말이 많았는데 네. 그걸 입증할 팩트가 문 대표님께 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번 공방 과정에서 송민순 장관님이 이제 해고록에서 그 주장을 하셨던 건데 네. 그 해고록이 100% 완전 무결하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내용이. 예.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다라는 걸 이미 밝혔었고요. 네. 더군다나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북에 물어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건 상식적이질 않습니다. 다만 당시에 송민순 장관이 예. 본인 혼자 이제 모두들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다들 기권이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 네. 끝까지 이제 찬성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면서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너무 과도하게 알겠습니다.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인범 특전사령관 영입하셨잖아요. 네네. 사드 합의 존중해야 한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까? 전인범 장군은 문 대표의 안보 자문을 네. 위해서 영입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고요. 네. 자문이라고 하는 건 대표와 똑같은 생각만 하는 분들이 자문하면 그게 자문이 되겠습니까? 다른 생각도 하시고 하는 예.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네.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도우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취합해서 정리하는 게 후보의 몫이고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함께 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네. 저는 확장성이고 우리 그 정치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게 문 대표 쪽에는 최순실이가 없을까라는 질문도 가끔 한단 말입니다. 문 대표는 최순실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 할 때 그 끊임없이 흔들렸던 사람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패권이나 비선을 얘기를 하는데 네. 만일에 그런 게 있었다면은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까지 흔들리면서 당대표 자리까지 당장 내놔야 되는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운영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건 저는 네.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건 참여정부 때부터 갖고 네. 있는 원칙입니다. 자주 저희 방송과 연결하셔서 말씀 좀 나눴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대변인격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었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네,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